인생을 건 한방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내 타짜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정호금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846님께서 여의도 타짜가 있는 목요일 8시가 너무 행복해요. 오늘 엄마도 구독시키고 같이 듣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본방불가까지 같이 갑니다. 네. 까치 깝시다 이거 아니야? 그거 영어로 하셨던데. 에? 장동혁 대표가. 아 그래요? 전 영어 못해요. 그때 했어. 저 장 대표 마지막에. 장 대표는 충남 영어 경시대에서 상 받아가지고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충남에서 상을 받은 적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우리 뭐 못해요, 저는. 뭐 유학 가고 다 필요 없어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도 못 받고 의원님도 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영어 말하기 대회 상. 그쵸? 제가 못 받았다라고. 아니 농담이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개그 코드를. 저는 받았어요. 네, 중학교 때. 뭘? 근데 잘 못해요. 대한민국 교육이 그냥 그래요. 상이랑 상관이 주입식이에요? 없어요. 주입식. 그럼. 아. 우리는 영어를 성문 종합 영어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제가 성문 종합 영어로 성문의 배워요. 마지막 세대입니다. 수학의 마지막 세대예요. 예. 홍성대. 알겠어요. 예. 그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어 충남 영어 경시대회. 아유 이 장동혁 대표 얘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강원도를 찾았거든요. 김진태 강원지사 오세요. 대표님 오시는데 저희가 당연히 환영해야죠. 대신 쓴소리를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제 어떤 쓴소리가 있었는지 왠지 장 대표가 김진태 지사의 함정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중앙 뉴스가 뜰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 이제 42일 뒤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 입장에선 속이 탑니다.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져 가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결자 해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저에게 지금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장 대표라면 빙의가 돼봤어 어저께. 오세훈 시장보다 김진태 지사가 더 미울 것 같아. 차라리 오지 말라고 그러던지. 왜냐면 김진태 지사가 오세요. 대표님 오시는데 저희가 받아야죠. 대신 뭐 제가 뭐 쓴소리도 좀 하고 요 정도 선이었는데 이거를 함정 파놓고 기다린 거잖아요. 이게요. 네. 일종의 국민의힘의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밈이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불러서 면전에서 때리기. 그게 차별화입니다. 나는 다르다라는 거를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는 예. 하나의 장면이잖아요. 한 방 있어요 김 지사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최고위원회를 취소했는데 어. 정책 발표 그 틈을 타가지고 예. 그걸 이제 김 지사가 해버린 거죠. 사전에 준비했잖아요. 텍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작심하고 한 거라고 보고 아니 장동혁 대표 불쾌하겠지만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미 한 거고 예.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 후보는 아니지만 인천에서 면전에서 직격한 거고 그리고 김진태 지사 했고 그리고 얼마 전 추경호 의원 인터뷰 여기서 했죠. 예. 그 인터뷰 내용 들어보니까는 지원 유세에 대해서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 선대위 얘기하겠다 예. 이런 분위기고 박형준 시장도 대체로 비슷하고 음.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를 환영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네. 예, 갈 곳도 없고 대구에서도 그러면 경북 있다 경북. 경북 정도인데 뭐 경북이라고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경북은 안 와도 이기는 건데.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그치, 예. 미국. 그러면 이번에는 영국 가실래나? 네. 미국은 이제 갔다 왔으니까. 왜 이정현 답답한 위원장 된데 갈 수 있잖아요. 전남 강주요. 네. 두 분의 맞았어. 로맨스를 생각하면 불맞이 이정현 위원장이요. 이번에 미국 간 걸 두고 뭐라 그런지 한번 찾아보세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대표가 행동해야 된다. 세게 또 장동혁 대표를 저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 아니어도 선거가 안 되는 판에 네. 거기 굳이 장동혁 대표 불러드리려고 할까요? 저는 역발상으로 지금 그 후보들이 오기를 바랄 것 같은데요. 김진태 전술 저거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또 왜 그러냐면 이 김진태도 그렇고 뭐 윤상현도 그렇고 과거에 찐윤이 아니라 그러면 섭섭해할 사람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람일수록 지금 더 확실한 차별화를 하는 거를 자기 지역 구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일리는 그렇게 말씀이에요. 보면 제발 들어와 장동혁. 근데 정말 순진했지. 강원도 가면은 좀 덜 할 줄 알고 간 거예요. 갔다가 결자 해지 나오니까 지금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나는 결자 해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장동혁으로서 그럼 어딜 가야 되지?를 생각해 봐야 돼. 가면은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더 세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워낙 멘탈이 단단하기 때문에 예.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자기만의 평행 세계가 있어요. 뭐 고성국 등등하고 같이 구축한 그럼 부산 북가에 가는 겁니까? 뭐 그런 세계를 가는 거죠. 공천하고 자기만의 평행 세계. 그거 굉장히 재밌겠는데. 한전 그래서 대표는 바랄 것 같아. 사실은 당으로서는 이 자중 질환이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당 대표가 지금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도 예. 당 대표 제껴놓고 우리끼리 선거할게요라는 게 밖에서 보기에는 예. 아이고 저 당은 뭐 그냥 난리법석이고 자중 질환이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이 장동혁 대표 지키기 촛불 집회 홍보위원장으로서 너무 이거 장동혁 대표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 아, 지금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현역 의원들 단체장들 국민의힘 망가지고 있을 때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한 명을 딱 이렇게 망망화시키는 거 비겁합니다. 이거 정치 도의상. 이거 50보 100보 공범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 때리던 사람은 계속 때려도 되는데 그동안에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은 네. 지금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예, 조금 자기 반성도 해야죠. 아니 사실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예. 과거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해가지고 국가에 피해주고 그랬는데 저는 이분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음. 경선도 안 하고 아주 쉽게 단수 공천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되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 주호영 의원부터 얘기하는 게 예. 아니 국민의힘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되고 잘못되고 그럴 때 이미 다 정해져 있을 때 다 가만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좀 도움이 된다 싶으니까 뭐 단일화하자 무공천하자 오면은 때린다 쓴소리한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는 게. 아 지금 약간 민주당에서 약간 저 위급합니까? 장 대표 내려오면 안 되는데. 촛불 집회 지금 들불처럼 지금 번들대셉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를 이 예. 김진태 지사가 초장부터 예. 군기를 잡는 게 느껴진 게 예. 국회 법사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진태 지사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장동혁 대표가 법원 대외 협력관이었어요. 그 국회 파견 판사였어요. 파견 판사였잖아. 그러니까 그때 위치로 따지면 사실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장동혁 대표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 알고 싶지 않은 거를 굳이 얘기하고 저는 막 저한테 예. 옛날에 멋진 강성필로 돌아와라 결자해지라면 와 진짜 이게 돌겠더라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화면 보니까 막 뭘 적는 거예요. 야, 제가 뭘 적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사람의 마음이 심란하고 분노가 차오를 때는 이 성경을 필사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진짜 분노에 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암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쓴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성경의 어느 문구? 네,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죠. 자문. 성경을 몰라. 야 윤타짜 네. 학교 다닐 때 국어 잘했어요? 무슨 국어를 갑자기 영어 잘했냐고 물어보지 않는데 국어 잘했냐고 물어보니까 당황했어 지금. 뭐 그냥 뭐 야 국어 문제 나갑니다. 예. 여기서 김진태 지사가 말한 결자해지는 뭘까요? 아. 뭐해야 결자해지가 될까요? 추리 추리. 예. 뭐 방 예. 빼세요 뭐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나가라고. 예, 그 얘기죠. 바로 옆에 두고. 예. 근데 그걸 못 알아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 대표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진짜 알아들었으니까 모르는 그 얘기를 걸까요? 했겠죠. 예. 아니 영어 경시대회 출신이라 사자성어는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 그러면 장 대표 저 김진태 지사도 바라고 있다. 장 대표 그냥 물러나는 걸 아예 본인 선거 치르려면.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아, 실제로 안 결자 물러나고? 해지하고 가슴이 철렁. 예. 강원도 도민 여러분, 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절박해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 장동혁 대표가 멘탈 갑이라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 반대로 봤어요. 지금 멘탈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난번에 왜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 자기 성격을 그대로 나오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정신 세계가 혼미한 사람이 저는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왜 옛날에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김진태 후보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밑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주어보라라는 얘기를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장동혁 대표인 것 같아요. 이제 권력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입어야 될 옷보다 사이즈가 큰 걸 입었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미디움으로 입어야 되는데 엑스라지를 입은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려놓으라고 하기 전에 그 소위 선대위도 다 지방에 각자 이렇게라도 했었으면은 생색이라도 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결자 해지라는 건 아예 그냥 막 일간지에서도 사퇴하라는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대놓고 쓰죠. 요새. 지금 할 수 네. 있는 건 사퇴밖에 없어요. 그 진짜. 잠깐, 예, 윤타자 장 대표에게 맞는 옷은 뭐라고 봐요? 일단 당 대표는 아니라고 봐야죠. 솔직히 지금에도 옷을 벗어야 된다? 그게 맞는 거고 이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렇겠죠. 대선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건데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8월에 당 대표 된 게 본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 좋았을 텐데. 예. 그럼 대선 후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시. 그렇죠. 제가 볼 땐 사고예요. 본인이 예상을 하고 된 당대표 당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출마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이름 올리고 한 2등 정도 하고 김문수 대표 이렇게 갈 때 뭐 쓴소리하면서 존재감 부각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덜컥 돼버렸잖아요. 그럼 돼버린 사람 입장에서 뭐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야당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뭘 계속 즉시 뭘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당대표였단 말이에요. 평시에 이렇게 평온한 당대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공력이 딸렸고 이 국면에서 제명 한동훈 대표 뭐 관련해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단식해 필리버스터해 뭐 미국가 이러면서 이제 점점 빠진 거나 거기 때문에 당대표로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은 이미 사라진 거고 지금이라도 직을 내려놓는 게 그나마 기억을 좀 좋게 한 상태에서 살짝 잊혀지고 뭐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선거 그러니까 끝나고 이게- 잘려서 밀려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던지는 게 차라리 지금. 낫다. 네. 아니 뭐 이제 다 합리적인 평론들이신데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장 대표는 본인 스스로 호랑이 등에 탔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계속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당 대표로서 비전도 리더십도 뭐 어떤 계획도 예. 제출하지 못하는 게 분명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금 고립무원 상태잖아요. 근데 믿을 건 오직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 그리고 그 강성 지지층을 대변한다고 예. 이제 거론되는 그런 뭐 유튜브? 조정국 씨와 같은 그런 예. 스피커들.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미국 간 것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보여주기를 하고 온 거예요. 예. 가서 만났다는 사람들도 대체로 좀 수상한 사람들을 만난 거고. 미스터 뒤통수. 아니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도 미국 내 부정선거론하고 강력히 연결된 분이고 예. 그 뒤통수로 거론되는 존 밀스 그분인지 아닌지 확언할 수 없지만 아까 미스터 뒤통수. 뭐 AI까지 돌려봤다 그러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접속하고 예. 온 거고. 예. 그다음에 그 공화당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뭐 쿠팡 이런 문제 가지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쏟아내는 그런 반한파 의원인데 이런 사람들 만나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게 결국 그 본인의 지금 아주 좁은 어떻게 보면 거의 외길밖에 없는 이 정치 행보만을 보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물러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흩어져 가지고 우리 선거 치르자. 예. 근데 이게 정상적인 선거가 될 리 만무하고 문제는 국민의힘의 개혁 수신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도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그걸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처참하더라도 어쩌면 이를테면 재신임 투표 같은 걸로 돌파하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얘기는 이거잖아요. 지금 보면 의원들이 뭔가 움직이든지 진짜 선거에 도움이 안 되면 당대표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수조사 안 해봤는데 몇 명별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뷰 해보면 우리 대표님 잘하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빵! 김민수 있잖아요. 의원이 아니니까. 예. 의원 기준으로 하면. 최고위에서도 지금 이번 방미 가지고 좀 말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럼 고립무원이거든요. 그러면 말을 해서 좀 내려오게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만 놓고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의원들도. 근데 이 결자 해지라는 게 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로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근데 장동혁 대표는 반대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결자 해지. 그러니까 너만이 풀 수 있다. 예. 이 매듭을. 어.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김민수 최고가 얼마 전인가 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며칠 전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겠다. 그래 이 매듭 나만 풀 수 있어.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계획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마 이분들 그냥 부산, 대구 가서 그냥 계속 선거운동 하지 않을까? 대구에서 좋다 그러겠어요? 부산? 이야, 부산 네. 대박이다. 예. 현장은 못 나갈 것 같고 네. 장동혁 대표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 많이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 일단 정치적 영향력으로 보면 재보궐선거 공천까지예요. 일단은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다고 보고 그 네. 이후에 장동혁 대표직인 소유자이긴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아무런 뭐 영향력 그다음 뉴스에 관심 이런 건 사라질 거다. 예. 그걸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무슨 재심 투표에서 돌파를 한다? 예를 들어 재심 투표라는 거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잖아요. 예. 지금 구성을 보면 거기에 찬성할 사람은 김민수, 조광한, 장 대표 요 정도밖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신동국 최고위원도 찬성 안 할 거로 보시죠. 아니라고 봐요. 그분 안할 달라지고 거라고 있어. 봐요. 진화하고 있어. 아니 근데 앞서 이제 우리 저 박다채가 얘기했던 국민의힘의 소장파 개혁파라는 사람들도 힘을 하나로 못 모은다. 요 얘기. 대표적으로 개혁파라고 하면 친한 게 생각나고 또 오세훈 전 시장 게 생각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친한 게 뭐 친오게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장 대표 끌어내리자.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거 지적하신 거죠, 박다짜는. 아니 하려면 진작했겠죠. 그건 예. 지금 앞에 선거가 있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는 선거 자체도 다르고 예. 뭐 지역도 지금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선거 끝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누군 당선되고 뭐 두 분 다 당선되면 제일 좋은 건데 예. 그 상태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선거에서 수 당선된 있어요. 사람들의 그 동력으로 동력으로.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어제 제가 볼 때는 네. 미국 다녀와서 동력이 아주 확 떨어졌어요. 네. 확 떨어지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장동혁 대표는 그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재보궐 선거라 그러지만 두 군데만 보면 돼요. 대구에서 이제 시장 나가는 사람의 그 지역구하고 부여 공주 청양 네. 여기에 누구를 이제 공천하느냐고 나머지는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볼 것 같고요. 공천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군데 더 보는데 어디요? 하남갑. 아, 왜냐면 하남갑까지. 왜냐면 정진석 실장을 부여청양에 공천할 거면 이용 전 의원도 하남갑을 딱 해서 활용 점정 찍어야지 그냥. 서귀포도 있잖아요. 거기도 있다. 충북 윤곽근 변호사까지 딱 해야지 그냥. 서귀포 활용 점정. 거기에 근데 또 한 명이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지역도 중요하지만 어.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 최고 공천하냐 안 하냐. 거기 대구. 예를 못할 들면 것 같은데. 서귀포는 대구는 못할 것 같아요. 서귀포 재보궐선거 나왔잖아요. 그래요? 민주당의 서귀포 이성건 의원이 의원이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 거기 국민의힘 누구 공천해? 원희룡. 근데 그런 원희룡 것도 의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지금은 예. 결집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 북갑에서 당선 가능성이 예를 든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높아지잖아요. 그럼 자기 발로 결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정치판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긴가민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집이 안 되는데 예. 뭐 오세훈 시장 후보가 됐든 이게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자기 발로 가는 거지 뭐 이게 조직을 뭐 만들어 가지고 그거가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조선일보 칼럼에서 저 장도표 물러나라고 하는 여러 논거들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보수는 능력이 없으면 간판 내려야 된다. 네? 도덕성에 좀 흠이 있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간판 내려야 되는데 장 대표 하는 거 보니까 앞서 이제 윤타자가 얘기했던 그 깜냥 일종의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너는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너는 능력이 없으니 내려와라. 요 얘기인데 아니 지금 사실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희화화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하다 늑구도 나왔어요.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이거. 근데 어제 김성태 의원 인터뷰하는데 거기서 아니 장 대표가 늑구랑 비교해서 예? 제가 이랬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참 웃을 말은 아닌데 뭐 보시면 유튜브 나갑니다. 출신은 둘 다 충남 출신이랍니다. 대전 보령 가출 기간
늑구부터 얘기해요. 8박 9일, 8박 10일. 가출 장소 대전 중구, 미국 워싱턴. 행적은 둘 다 비공개. 복귀 방법 늑구는 포획, 장 대표는 자진 입국. 실종 시 여론은 늑구는 우려와 걱정, 근데 복귀하고 나서는 환영. 장 대표는 실종됐을 때는 우려와 실망, 복귀 후에는 실망과 분노. 복귀 후 지지율은 늑구는 급상승, 장 대표는 밈이 이렇거든요. 이거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이제 좀, 또 예. 인터넷 하는 네티즌들이 만들었겠죠.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 내용이 아주 객관적으로 장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인데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언론 기사를 쭉 찾아보면.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세우는 거는 내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당대표다.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다. 예.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정당성이 있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걸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걸 내세울 거예요. 근데 이제 선출된 당대표를 결국에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선거 이후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 나머지 방법은 광고 듣고. 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 타짜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하고 늑구 얘기 예, 뭐 하던 얘기 마저 정리하면 네. 사실 뭐 선거 이후를 예상하는 건 좀 이르긴 한데 네. 아직 선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대체로 장동혁 대표가 선거 이후에도 당의 리더십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그럼 방법은 이제 최고위원회가 일단 붕괴돼서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내려왔듯이 장동혁이 그걸 붕괴시킨 주역이었듯이 그게 하나 있을 거고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요. 오. 그렇죠. 최고위원들도 이 마당에 뭐 굳이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뭐 생사를 같이 하겠다 이럴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보다 더 합리적인 건 본인이 스스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선거 참패하고 무슨 낯이 있어서 당대표를 계속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비대위 거쳐서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 결과로 미루어 보면 어쨌든 이른바 윤호개인 강경 지지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조직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에 이를테면 과거에 이준석을 당선시켰던 그런 이제 합리적인 보수층 이분들이 과연 그 윤호개인 세력들만큼 지금 조직화된 모습을 보일까? 그러면 장동혁 없는 장동혁 체제 비슷한 게 다시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밑에서 윤호개인이 움직인다, 찐윤 세력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음흉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움직여서 만드는 새로운 지도부라는 거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쇄신이고 변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장 대표의 미쿡 방문기 뒷얘기는 저 본방 불가에서 예, 네. 하도록 하겠고 재밌는 얘기가 많지 않은 미쿡 방문기. 저기 이 얘기 좀 보죠. 독자 선대들 얘기하잖아요. 보니까 뭐 서울, 부산, 뭐 TK도 나오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부울경 지금 이제 부울경이 핫해요. 예, 그래서 민주당과 저 국민의힘의 광역 단체장 여기도 핫하지만 또 부산 북갑도 걸려 있어서 부울경이 핫하거든요. 근데 어제 윤타짜 네.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어요. 네. 오전에 부울경에서 박형준, 박완수, 김두겸 이 세 명의 국민의힘 현 단체장들이 독자 선거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부산 북갑에 무공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박완수 경남지사나 저 박형준 시장이 아니 우리 그렇게 성명 준비한 적은 없어요라고 이제 정정해달라고 저 요구를 하고 했거든요. 네. 정확히 윤타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부울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만 딱 얘기하면 지금 제목도 안 달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 이런 상황이면 준비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기사가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기사 내용을 보면 박완수 씨 자칭 관계자로부터 말을 다 받아가지고 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적어도 이 세 분은 현직이잖아요. 예.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하느냐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거는 세 분이 다 동일하게 그 답을 써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머릿속에? 예. 그리고 세 분이 다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북갑에 와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와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이런 형식이 아니겠느냐 얘기가 주변 참모에서 나오니까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예. 결국 이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시간이 결국은 장동혁 대표 편이 아니잖아요. 예. 후보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쫓기는 거고 그럼 뭐라도 하죠. 후보는. 자, 뭐라도 합니다. 윤타짜가 확인해 줄 게 있어요. 왜 어떤 그제 밤인가 한 전 대표가 채널A 그 9시에 CTA 아, 예. 라이브인가 인터뷰했는데
부산 얘기 안 하고 울산과 경남의 단체장 후보들한테부터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진행자가 그럼 김두겸 시장하고 박완수 지사로부터 연락 오는 것처럼 물었는데 예스 노 답을 안 했어요. 제가 본인이? 사실관계는 몰라요. 예. 예, 그걸 뭐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 저 청취자분들은 다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얘기는 안 했지만 김두겸 울산시장이나 박완수 지사로부터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뭔가 연대든 그뭐 러브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연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박형준 시장은요? 좀 다른가요, 결이? 박형준 시장은 뭐 무공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연대에 대해서도 예. 뭐 큰 틀에서는 어? 그 가능성을 열어두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를 배척하는 형태로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지원 요청 오면 받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아마 박형준 시장은 이제 다 가져가겠다. 이를테면 윤호개인 그 지지 당원들의 예. 혹은 저 부산 시민들의 표심과 어? 또 한동훈 뭐 지지하는 이런 표심과 이거를 다 한 바구니에 담겠다. 뭐 시장 후보로서 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게 좀 충돌하잖아요. 어? 기조가. 그러면 본인이 어떤 시점에서는 어떤 데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어쨌든 지금 박형준 시장은 굉장히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 북구 가가지고 예. 전재수 후보를 겨냥한 그런 메시지들 내면서 예. 자연스럽게 그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같은 게 형성이 됐고 그 수혜는 본인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 선거에서 숨어버렸는데 사실은 이번 시장 선거의 성격은 박형준 시장의 두 번의 부산 시정에 대한 평가, 심판 이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도를 이제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선뜻 한동훈 대표하고 연대를 선언하기에는 본인이 뭔가 캥기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소년보 목사 아들을 캠프에 영입했던 그 맥락, 그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예. 삭발을 하자 극우 강경 보수 지지자들이 결과가- 상당히 결집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데다가 예. 항상 그 박형준 시장은 양쪽의 표를 다 합해야 자기가 승산이 있다라고 아직까지 판단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지역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면 이 광역단체장이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겠죠. 뭐 이거 말하는 거죠? 한동훈과 연대 이기는데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라는 거에 많은 함의가 들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박형준 시장이 선거운동하다가 박민식 예비 후보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요. 두 번이나. 예. 그랬을 때 박민식 예비 후보는 뭔가 자기를 좀 인도울스 해주는 발언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 그 발언이 박형준의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아, 요번에요? 그렇죠. 두 번이나 그 오. TV 화면에 예. 정확한 워딩까지는 제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보면은 뭐라 그랬더라. 아, 이 지역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가 뭐 그러는데도 살이 많이 빠졌네. 네, 뭐그 요것만 정도 얘기하지 다른 얘기를 안 하니까 정치판이 살 많이 빠진 게 무슨 지지 발언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그 계산이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수혜자는 저는 박형준 시장이라고 봐요. 그런데다가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해보면은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박완수가. 그랬죠 원래.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파이널 활용 점정으로 그 한동훈 후보와 손을 잡으면 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계산들을 부울경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원제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자기네들이 그 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예. 얼른 잡으면 아유 진짜 감탄고토다라는 소리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손잡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봤을 때 이 박형준 시장은 어디서부터 패착이냐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선현보 목사의 아들 성영광 그 젊은 분을 예. 선대위원장으로 모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때부터 패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경선에서는 도움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선현보 목사와 그 세력들은 과연 그에 동의해 주겠냐.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윤 어게인 세력과 함께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 박형준 그 부산시장 후보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였던 이 태도하고 이게 맞느냐. 또 연장선에서 보면은 박민식 같은 분도 사실 뭐 단일화 얘기도 좀 나오는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박민식도 윤석열 그 윤호개인에 거의 뭐 동조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부울경의 이제 단체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도 표가 되는 건 알아요. 한동훈하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정치 고관여자들의 이 판단하고 일반 유권자들 이 그 TK, PK의 정서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괴리감이 지금은 완전히 페어링이 되진 않았어요. 거기에 결정적인 게 어쨌든 최근에 KSOY에서 여론조사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출마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해보니까 물론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지지를 확보했구나라는 긍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있다는 것도 이 부울경 당체장과 박형준 시장 후보도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거 있잖아요. 여론조사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밖에서 일단 찾을 거고. 네, 좋은 얘기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전 국민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 대표 출마하냐 마냐. 네.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중요하게 볼 수도 지역구가 있죠. 부산 북구인데 유권자 12만. 저기 네. 알겠어. 거기 하고 예. 여론조사 찾아드리고 그 한 전 대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산에서 보수재건의 동남풍. 네. 그래서 뭐 그날 그 인터뷰 보니까 동남풍 불어가지고 까르띠에도 잡고 드루킹도 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부산 북갑에서 본인이 동남풍을 일으켜서 그게 부산, 울산, 경남까지 확산시켜서 수도권 올라오겠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맞죠? 예. 맞죠? 근데 박형준 시장이 좀 까리까리하다고 입장이라면 앞서 강성필 강타자가 지적했던 그 문제들 뭐 소년모 복사 문제라든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거는 박형준 시장이 풀어야 될 거고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예를 들어 박형준 시장하고 손을 잡아서 본인이 북갑에 당선되는데 도움을 받을 생각이냐 또는 그런 전략 방향 그게 아니고 상대 후보가 되는 박형준 시장의 상대 후보인 전재수의 약점을 가장 적확하게 공격하고 박원수 시장의 상대인 김경수 전 지사가 가장 아픈 부분을 가장 또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도와주는 거지 한 대표가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사람들이 볼 때 한동훈 대표가 거기 부산에 출마함으로써 부산, 경남, 울산에까지 국민의 후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뭐냐라는 상상이 되잖아요. 미국 갔다 온 분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늑구랑 비교되는 분하고 완전하게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보수 진영의 리더는 한동훈인가 보다. 이런 인상이 생기겠죠. 그걸 주기 위한 목적. 그게 동남풍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실질적으로 박현준 시장한테 표 도움받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한 대표는 내려오겠다는 사람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잠깐 여론조사. 야 중앙선거 얘기해야 여론조사 돼, 또.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예. 시간 없는데 말이야. 한국갤럽이 지난 7일에서 8일 경남도 거주자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김경수 44, 박완수 40 오차 범위네. 자 그리고 KBS 창원방송총국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에서 16일 경남도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수 37, 박완수 27 오차 범위 박.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해석은 알아서들 하시고. 예.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해 보고요. 국민의힘 나머지 못다한 얘기는 본방 불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재보선 전략공천 이게 이제 좀 뜨거운 던 감자인데 정청래 대표 이제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거 승리와 선당 후사가 이 전체를 꿰뚫는 정신입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6.3 지방선거 승리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승리의 관점에서 공천을 하겠습니다. 야, 정청래 대표는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느 지역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선당후사 얘기나 원래 당 대표가 선당후사 얘기하기 시작하면 머리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잖아. 누구랑 어디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명과 한 지역구가 고민이 됐을 거라고 봐요. 한 명 김용? 한 명은 송영길 전 대표를 어디에 이제 집어넣느냐가 고민됐을 것이고 지역은 평택? 그리고 이제 지역은 말씀하신 것대로 평택. 왜냐하면 평택은 오자 구도가 가고 있는데
뭐 물론 선수도 없긴 한데 그런다고 해서 조금 경쟁력이 없는 다소 왜소해 보이는 그런 후보를 공천을 하면 자칫 조국 대표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명과 한 지역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이제 김명 부원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는 선당 후사해라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천 안 주는 걸로요? 네. 아니 오늘 저 기사대 보니까 김용 전 부원장 공천 안 주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냥 기사가 나오던데. 그래서 뭐 친명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측근 안 챙기다 뭐 이렇게 기사 나오던데 맞아요? 네, 지금 내전? 그러니까 내전을 떠나서 당연히 김용 부원장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또 우리의 당론이 지금 김용은 피해자예요. 그렇지만 이게 현실감에서 우리가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표현을 길게 하는 거 보니까 안 주는구나. 8석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서울에서 막말 나오고 하니까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지지세가 탄탄하니까 버텼지만 부산에서는 바로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의 전재수 지역 한 개가 남았는데 앞서 정옥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부울경 같은데 지지율이 많이 붙은 데도 있고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를 감지했을 거죠. 안 준다? 그러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안 준다. 그러니까 예상. 받았어 안 받았어. 아 저는 모르는데 아직 지령이 안 내려와서 지령이 안 내려왔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이제 공천은 좀 무리죠. 예. 그리고 아무리 당내에 뭐 친명계 의원들이나 김용이 피해자니까 어쨌든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거는 정당 내부의 논리일 수는 있으나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스스로 무고하다 결백하다 이거는 법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주장한다고 설득력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예. 본인은 이제 파기환송 될 거라고 굳게 확신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어디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그러면 파기환송 받고 2년 있으면 총선이에요. 그때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나 영향력이 클 거기 때문에 김용 같은 분이 2년 뒤에 공천 못 받겠습니까? 받을 수 있죠. 그럼 왜 그 2년을 못 기다리고 지금 이렇게 공천을 당한테 강하게 요구해서 정치적으로 부담을 만드냐 이런 반론도 가능하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그 대답을 못하는 것 같고, 아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용 씨를 공천했을 때 그 선거에서는 이길 수도 있어요. 김용 씨 내보내서 지역구가 좋으면. 근데 그게 여당의 오만 프레임으로 잡히면 접전 지역에서 예. 선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부울경 같은 데죠. 대구 같은 데고. 아니 그 걱정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당 대표가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당 내부에서는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냉정하게 선거 전체를 놓고 예. 김용 씨 공천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김용 전 부원장은 아마 이 두 분도 아마 불출마 쪽으로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 평택이 궁금해요. 그렇죠. 제일 궁금하죠. 평택 누구? 아 이건 의견 다양할 민주당 것 같은데. 강성필? 평택 민주당 누구냐? 평택 누구? 예상 예측 타임. 김용남. 오 일단 답부터 우리 정타자 누구? 평택. 보니까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송영길 전 대표 보고 가라 그런다 그래갖고 평택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자 전 사실 김용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김용 얘기.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야 그럼 자왜 김용남 이 의원이 갈 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김용남 전 의원이 뭐 전략공천 수도권에 전략공천 받을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기사가 나와서 우리도 네. 난리 났어 지금. 월요일 고정 패널인데 그러니까 아, 그래요? 격리해야 돼. 그분이 출마 준비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일단 왜요? 내일 저하고 하는 방송에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내일. 그 며칠 된 얘기예요. 우리 월요일로 어떡하지? 그거 없는 겁니다. 거기는. 예. 그래서 그러나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국 대표하고 붙여줄 민주당의 전략공천 대상자가 너무 세거나 민주당 DNA를 100%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국과의 나머지 관계 그 주변에서 김어준이나 유시민 이런 분들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넘어온 사람을 민주당 간판으로 냈을 때는 그래도 욕을 좀 덜 먹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을 걸로 보여요. 단일화 안 하면 안 하더라도. 예, 안 하더라도.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표가 또 어느 정도는 예. 이렇게 막 섞이니까 모르겠다. 예. 제일 괜찮은 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요. 정 대표의 뜻이라고 봐요. 그게. 정 대표 뜻이라고 봐요. 저는. 어. 왜냐하면 예.
이게 당에서 하는 거고 대통령하고 김용남 의원하고 그닥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김용남 의원 말고도 다른 분 국민의힘에 있다가 거쳐서 민주당으로 온 사람의 또 다른 지역 공천 얘기까지 들리는 거 봐서는 김용남 의원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할 상황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평택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 누구예요? 예? 또 다른 사람. 그건 이제 민주당 DNA가 강한 사람을 내보냈을 때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이 압박, 이게 당이 부담되니까 차라리 아예 단일화가 안 될 사람을 내보낸다. 이 전략. 그러니까 저도 사실 최근에 뭐 이광재 전 지사가 네. 평택 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거죠. 유재석 대표님 하셨던 것처럼 이광재 지사는 조국 대표하고 나름대로 이 그럼. 근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불편할 겁니다. 친노, 그래서 친노. 군산에서도 김무겸 후보가 나오니까 사실 조국 대표 가기가 불편한 이런 구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김영남 의원이 요즘 유행하는 뉴 이재명이잖아요. 인지도도 어쨌든 있고. 제가 김용남 의원을 좀 이따 만나요 11시에 예. 물어볼게요. 어디 가냐? 아니 오긴 오나요? 예. 오겠죠 뭐. 저도 전화할 거예요. 예. 형님 월요일 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고. 근데 고정 패널인데. 뭐 김용남 의원은 당한테 맡기고 예. 어디든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예. 열어놓고 그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사실 평택은 좀 어렵죠. 어려운 데죠. 이미 복잡하잖아요 구도가. 거기에 공천 준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공천이에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공천 하남도 있거든요. 정타자도 그렇고 자 다음 누구 공천할 건지 머릿속에 정리 잘하세요. 우리 저 본방불기다 우리가 할 거야 공천 그냥 여기가 공관이야. 우리 마음대로 해. 어? 아니 우사- 아니, 우리가 하나는 끝난 좀 이따 거잖아. 발표나는데 뭐. 아니 뭐 틀리면 할 수 없고 그냥 우리가 공천할 배경, 거예요. 배경 설명. 여의도 타짜 여기까지입니다. 본방불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